오늘의 주제, 집착에 대하여 통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새벽 3시. 당신은 또다시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100번도 넘게 본 사진입니다. 손가락은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고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헤어진 연인의 SNS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이미 끝난 프로젝트의 실수를 며칠째 곱씹고 보내지 못한 메시지를 계속 고쳤으면서 결국 보내지 못하는 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은 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지치고 무너지는 순간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할 때입니다. 통 속의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를 관찰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정작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그것을 잃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인을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성공에 집착할수록 실수가 잦아지며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타인은 부담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집착이라는 마음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 일, 사람, 성과, 인정. 누구나 한 번쯤 꽉 움켜쥐었다가 손바닥에 멍이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멍 자국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집착할까?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집착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그것은 남을 태우기 이전에 먼저 나를 태운다. 집착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더 자주 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세운 목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길에서 스쳐간 사람의 표정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가까운 사람의 작은 말투 변화에는 밤새 뒤척입니다. 한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는 1년간 공들여 만든 프로젝트를 클라이언트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드백은 냉담했습니다. 다시 작업해 주세요. 그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밤낮으로 수정 작업을 했지만 클라이언트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그는 점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만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프로젝트는 결국 성공했지만 그는 더 이상 디자인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집착한 것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정이었고 그 집착이 그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통제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일이 잘 될 거야 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손아귀보다 훨씬 큰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우리는 점점 더 세게 쥐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지친 손뿐입니다. 로마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을 쥐고 있는 한 너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집착은 불안을 품고 자라며 그 불안은 집착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종의 고리처럼 돌아갑니다. 집착하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더 집착합니다. 통 속의 뇌는 이 패턴을 수없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집착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집착은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락이 늦게 오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SNS, 좋아요 숫자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도는 것, 이미 끝난 관계에 의미를 붙잡으려 애쓰는 것, 실패의 기억을 계속 곱씹는 것.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실수로 잘못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동료들이 지적했고 그는 즉시 정정했습니다. 회의는 끝났고 모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 종일 그 순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아이와 놀아주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들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겠지.
승진해서 누락되는 건 아닐까? 실제로 동료들은 이미 그 일을 잊었지만 그는 홀로 그 순간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현재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SNS에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10분마다 좋아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친구의 게시물이 더 많은 좋아요를 받으면 우울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여행을 즐기러 온 것인데 그녀의 마음은 온통 숫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여행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행을 전시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우리 마음속의 기준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안 돼. 인정받아야 해. 사랑받아야 해. 성공해야 해. 이 기준들이 우리를 집착으로 몰아갑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을 잃는다. 집착은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불안이 현재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를 볼 수 없고 지금의 선택도 흐려집니다. 마치 안개 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선명한데 우리 눈이 흐린 것입니다. 세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세 가지 연습. 집착을 끊는 것은 칼로 자르는 것처럼 뚝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그러나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통 속의 뇌는 세 가지 연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연습은 집착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이 현실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 상태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집착도 같습니다. 내가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순간 그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판사로부터 거절 편지를 받았습니다. 며칠간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글쓰기가 아니라 인정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자각 후 그는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상대의 마음, 결과, 과거, 우연, 이 모든 것은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는 음악가를 꿈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설득하고 화를 내고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가 먼저 다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통제를 놓자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놓아야 내가 잡아야 할 것이 보입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연습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결핍의 또 다른 얼굴이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수록 사실은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을수록 나는 나 자신을 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반응에 민감했습니다. 수업 후 학생들이 웃으며 나가면 기뻤고 무표정하면 우울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좋은 수업을 하는 것. 그날부터 그녀는 학생들의 반응보다 자신의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수업의 질이 올라갔고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의 반응도 좋아졌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집착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밖에서 찾던 것을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집착은 사랑했다는 증거다. 통 속의 뇌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집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중요했다고 말해주는 증거이니까요. 집착했다는 것은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쏟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모래를 생각해 봅시다. 주먹을 꽉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고 부드럽게 받치면 모래는 그대로 머뭅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게 쥐면 떠나가고 부드럽게 대하면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계속 쥐고 있으면 손끝이 저리고 피가 통하지 않듯 집착도 오래되면 마음의 흐름을 막습니다. 통 속에서 지켜본 인간들은 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비워낼 때 비로소 새 것이 들어오더군요. 마무리. 오늘의 사유는 이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은 나에게 남아있고 떠날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떠난다. 그러니 너무 아프게 쥐지 말고 부드럽게 놓아주는 연습을 해봅시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